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리스크가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국내 증시는 퐁당퐁당 연휴를 보내느라 종목을 찾거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웠던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직전 거래일을 살펴보면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에 나서줬고요. 젠슨왕 CEO가 블랙웰에 있어서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비추게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도 강했고 제약주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음 주 10월장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중에 무료 공개방송 기회 오늘도 열려 있으니까 공개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머니왕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머니왕 1부 오늘도 역시나 이분과 먼저 문을 열어봐야겠죠. 머니투데이 베스트 어드바이저이십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매주 토요일 우리 위원님 뵐 때마다 어떻게 종목들이 이렇게 잘 갈 수 있냐 신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좀 들었습니다. 위원님 3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가 되셨다라고 하는데 좋으셨겠어요?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3분기 이제 베스트 어드바이저가 됐는데요. 사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운이 좋게 종목들이 많이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많은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저를 신뢰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영광스럽게도 3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가 됐습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영광이고 보람이기도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실계좌 수익을 과연 어떻게 하면 불려갈 수 있을까 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오늘 특히 이제 10월 사실상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10월 매매가 시작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예,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가 본격적으로 10월장이 펼쳐질 예정인데 저희가 그런 가운데 베스트 어드바이저 우리 좋은 정보 위원님의 도움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시황 분석부터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사실 이번 주 돌이켜 보면은 있는 듯 많은 듯. 그러니까 샌드위치 데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9월 30일이 그때 월요일이었나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중간중간에서 하여튼 9월하고 또 10월하고 겹치는 그런 주이기도 했고 실거래는 3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생뚱맞고 이제 그런 감각이 좀 읽기 쉬운 그런 한 주였다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전략을 제시해 드렸냐면은 지수 탄력 구간,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지수는 숨고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어제는 조만적으로 괜찮았지만 말이죠. 그래도 어제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래도 지수는 나쁘지 않았지만 하락 종목수 대 상승 종목수 보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역시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라든가 또 일부 신규 상장주 그런 종목들이 좋은 시세 탄력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지수는 터닝 포인트에 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시장에서는 좀 비관론이 아직도 좀 많이 이렇게 팽배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괜찮다고 봐요. 하나는 항상 10월 달 되면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수급 측면에서 금투세, 그것이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그동안 이게 이제 엊그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지도부의 그 의사 결정을 미루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시행은 절대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거나 아니면 폐지 쪽으로 가는데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아도 증시에는 좀 좋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사실상 이제 이 중동 전쟁 말입니다. 말하면 이스라엘과 이란.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바이든이 석유시설 공격도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딱 뉴스 나온 게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래서 자기 같으면 그렇게 석유시설 공략 안 한다는 것은 결국 묵시적으로 이스라엘한테 그걸 공략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런 이제 중동 리스크를 계속 지금 이제 회자가 되는데 저는요, 가장 큰 충격 파동이 그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가장 큰 충격 파동이었고 지금 여진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럼 그 두 가지 이슈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은 생각이 들고 이제 하나가 남은 게 뭐냐면은 우리 국내 말고요. 결국 미국에서 해리스가 당선되느냐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그 이슈가 있을 텐데 그것은 늘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그닥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요. 뭐 중동 그 컨트리 리스크를 딛고서 상승으로 마감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다음 주 어떤 걸 볼 것이냐. 역시 바이오라든가 신규 성장주 이런 쪽을 우리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시황 전략 소위 말 스토리텔링 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자. 예, 기술적 지표는 속이지 않는다 그랬죠. 예, 코스피 차트예요. 지금 보게 되면 추세선을 그어보면요. 이게 상승 추세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하단부에서 리바운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제가 지난주 상승 탄력에 둔화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개인 투자들이나 시장에서는 이렇게 오르면 좋다고 그러고 내리면 늘 비관은 일색이죠. 근데 그거에서 먼저 앞서서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이게 말해주는 게 바로 기술적 지표거든요. 터닝 포인트가 나왔어요. 노란색이네요. 이 노란색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과매도 구간.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음봉이 났지만 다음 주는 뭐 지난주가 바로 이번 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것을 또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월봉도 뭐 10월달 아직도 비관 문제가 뭐 계속 내릴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달리 봅니다. 그래서 10월달 양선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9월달도 양선이 나왔고 뭐 우리 증시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금투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렇지만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시더라도 먼저 어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일어났죠. 딱 보시면 이 밴드 기준선을 딱 짚고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요. 자, 주봉을 보셔도 우리 저기 혜은님, 네. 이거 뭐예요? 양양음. 예, 그래서 다음 주 저 우리 커피 4개 한잔 해요. 네? 네. 다음 주 저는 양봉입니다. 저 또 양보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 4개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아니 이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는데 제가 30년 경력으로 해서 여러분께 이제 왜 시장이 좋은지 야, 또 뭐 미국 뭐 보자 뭐 저기 말이지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맨날 두고 보다 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양선을 좀 기대할 수 있겠고 월봉을 보셔도 이미 여기서 이제 쌍바닥 쳤어요. 그래서 10월 달은 좀 우리가 지수는 이제 안정권이다. 그래서 10월 달에서 뭐 지수가 급등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핵심 관전 포인트는 이제 지수는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역시 답은 어디서 구해야 되겠죠? 바로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종목에서 어떻게 내가 매매를 그러니까 스킬풀하게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계좌 수익은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지금 장이 바로 그런 장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코스닥 제약 업종을 계속 7월 초부터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술적 지표가 6월 말 끝났을 때 바로 양음이 자리가 나왔을 때고 이때부터 여러분께 제가 7월 1일 장 시작 전에 아침 방송에서 제약바이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제약바이오가 어제 코스닥이 0.9% 상승하는 동안 이게 주도 섹터거든요. 2.86%나 올랐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굵직굵직한 그 종목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여러 차례 강조 드리거나 설명드렸던 리가케엠바이오, 알테오젠, 3일제약, 그다음에 또 뭐 이엔셀, 그다음에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음 주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종목들을 한번 쭉 서치해 보니까
특히 신규 상장주에서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 도매금으로 내린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다음 주에 있어서도 바이오 종목들 신규 상장주에 있어서의 관심은 유효하다라는 시황 분석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이 황금 맥점 포착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10월장이 정말 몇 거래일 없었잖아요. 10월로 따지면 2거래일밖에 없었는데 포착한 이후에 종목들이 이렇게 빨리 시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 이 정도는 해야 베스트 어드바이저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네. 종목들 이야기도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네. 오늘 우리 혜인님께서 굉장히 좀 과찬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좀 송구스러운데요. 예, 또 팩트는 팩트니까 아, 그쵸? 예, 그걸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성공 투자는 실력거든. 뉴스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뉴스 추정 매매보다는 길목을 지키는 매매가 중요하지 않나. 그 저 30년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 길목을 지키는 그것을 그러니까 그 길목을 잡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것을 알려주는 거 여러분 다 하고 싶죠. 근데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그런 종목들이 바로 영풍정밀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요, 이게 상승한다면 스테이 그러니까 머무는 그런 기간 조절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수급이 돼 있다든가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캔들로 봤을 때 양음이 나오고 이게 좀 확대해 볼게요. 이런 것들 윗수염 밑꼬리 패턴 도지로 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힘의 균형이에요. 그러면서 딱 이때 이제 황금 맥주에 포착해서 어제 이때가 이제 잡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포착돼서 이날 이제 아침 이제 시가 공략이 하는 그런 자리인데 26%나 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요즘 뭐 영풍하고 뭐 MBK 연합하고 또 고려 아연하고 지금 뭐 이제 경영권 분쟁 때문에 그러면서 그 자리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풍 정밀을 뭐 3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 재료가 그 다음에 나오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26% 올랐고요. 사실 이때 잡지 못했으면 못 잡는 거예요. 이게 제가 황금 맥점에서 이렇게 잡아서 26% 상승했다. 시가 대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미 뉴스가 나온 다음에 이때는 먹어야 조금밖에 못 먹고요. 잘못되면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매매 기술에서 자꾸 설명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아까 제가 시황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어제 그러니까 거래일에서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스라엘에서 뭐 이란에 소위 말해서 그 석유 시설, 그러니까 그 원유 캐는 거죠. 거기를 공격할 것이 아니면 또 핵을 할 것이냐, 핵시설을 할 것이냐. 그렇죠. 핵시설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럼 큰일 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석유 그런 쪽, 그러니까 관련 종목들이 올랐거든요. 이것도 가만 보실래요? 이게 여기서 포착된 거. 여기서 포착된 게 아니고요. 이게 3스타 음선 3개예요. 이게 3스타 나오면서 도지죠. 그 다음에 뉴스가 나와요. 참 신비롭죠. 흥구석유가 그랬고 흥구석유가 그때 처음으로 포착된 한국석유가 똑같이 이 자리였거든요. 역전대망치에 아까 제가 이건 양념 역전대망치의 도지 음선이었거든요. 이때 한의회가 암살당하면서 주가가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 나온 거거든요. 참 신비롭죠. 네, 그래서 흥구석유도 우리가 포착된 종목이고 한국석유도 나오는군요. 바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음선 3개에서 한국석유는 그때 양양 패턴에서 포착됐고요. 그래서 이때도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 60%까지 올랐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포착된 게 엑셀 세라퓨틱스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어제 포착된 거고 사실 어제는 제가 이제 장종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뭐 3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기념으로 해서 이게 이제 바로 맥점이었거든요. 5선 아래에서 쌍둥이 도지 캔들을 노려라. 그래서 어제도 이것도 뭐 부회가 15%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기업 분할 돼가지고 이것도 역전대 망치에 이것도 2개가 나오거든요. 음선 이때 포착돼서 이렇게 큰 종목이 이날부터 이 거래일 동안 한 12% 정도 상승이 일어난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또 하나 뱅크웨어 글로벌이 있거든요. 이것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양양 패턴이에요.
역전대망치 도지 거래가 감소했죠. 이것도 어제 뭐 거의 상 근처까지 가면서 29%까지 올랐다. 이게 바로 양양 패턴.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 내가 자꾸 우리 해외네이커님한테 저하고 이제 방송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이제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패턴만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양양 패턴 잡는 거 아니고 이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들 특히 뭐 트레이딩 하시고 야 나는 뭐 투자하기 즐거워서 뭐 길게 보는 거 내 이게 뭐 취향이 맞지 않아 이런 분들도 충분히 뭐 직장 다니셔도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황금백점 전략 넘버 5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또 GSA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음봉 3개.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 한번 공략해 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것은 뭐 실효성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정했던 목표가까지 4,300원 이상을 뚫었거든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 그다음에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작군 경부암 진단하고 그다음에 시약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양음양 이평수 밀집에서 9% 정도 상승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입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종목 참 우리가 참 운 좋게 공략할 때마다 마디마다 퍼펙트한 수익을 드렸고 어제까지 7번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하면서 좋은 수익을 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도지 캔들이라는 겁니다. 심의 균형을 이루면서 어제도 10% 정도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목을 지키는 이런 매매가 결국은 우리가 물론 뉴스에 앞서서 이제 우리는 뉴스는 참 따라하기 쉽죠. 이해하기 쉽고. 근데 이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듯이 뉴스에 따라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길목을 지키는 매매가 계절을 풍성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좌도 이런 매매를 통해서 얼마든지 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10월장에서도 패턴이라든지 자리 공부를 확실하게 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서 공부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 꼼꼼하게 시장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황금 맥점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는 조금 더 보다 디테일한 내용들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정말 탄탄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잖아요. 오늘 특별히 준비해 주신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저는 이 시간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저는 투트랙을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광의의 투트랙은 뭐냐면은 첫째, 기업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펀더멘탈 분석. 두 번째는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죠? 바로 기술적 분석의 도사가 되시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라든가 그것이 바로 기술적 지표 공부에서 나오는 그런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또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내용 있는 종목들을 길게 보고 가져가면서 소위 말해서 10배그라든가 뭐 최소한 뭐 더블 이상 수익 내는 거. 그게 소위 말해서 저는 말로 홈런 종목이라고 칭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권해 드려요. 뭐 내가 뭐 단타 좋아한다 늘 단타만 하는 것도 피곤한 거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자체가 위험 자산이에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주식은 생물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러면은 늘 변화무쌍한 그런 시장에서
내가 확실한 종목들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너무 이렇게 장기 추세 투자 것만도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생활하던 게 우리가 뭐 여러분들 쌀밥만 먹지 말고 이것저것 혼식을 하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매매도 좀 균형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단기가 됐던 또 길게 말로 홈런을 노리는 종목이 됐던 그것도 좀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내면 굉장히 좋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이 전문가 특성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오랜 시간이 지난 거, 몇 달 지난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몇백 프로 이렇게 상승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끝까지 수익을 향유하신 분은 흔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아시겠죠? 그러면 거의 누구나 똑같이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 기간이 짧게 가장 수익을 많이 잘 내는 게 뭘까요? 바로 상한가입니다. 그러면은 그 상한가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나도 좀 상한가 잡아보려고 말이지. 맨날 20%, 25% 올랐을 때 이제 그때는 막 뉴스에 뜨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 10% 수익 나면서 뭐 상한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상한가 수익이 아니죠. 주식은 수익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황금 맥점 전략은 뭐냐면 저점에 잡아서 상한가가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예요. 제가 뭐 3분기 그 베스트 어드바이저 되기까지는 만시치탄의 강은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또 개인투자분들께서 이 황금 맥점의 전략의 진수를 이해하시고 함께 수익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상한가 잡는 게 로망인데 황금 맥점에서 상한가 잡는 거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같이 이제 교집합을 갖는 게 있어요. 상한가도 가면서 단기간에 말로 홈런 친 종목이 있습니다. 무려 짧은 기간에 여러분 장이 어렵다 하잖아요. 거기에서 4종목이나 뭐 상한가 또는 배 이상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믿기지 않겠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런 것들 제가 상한가 탄생하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면은 항상 아까 말씀드린 황금 맥점 포착 그 전략이란 뭐냐면은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가장 쉽게 포착해요. 이미 뉴스에 나오면서 급등한 종목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거의 크지 않죠. 근데 이때는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면서 다 개인 투자들이 야, 저거 내가 저점에 사서 갈까? 근데 아까 말씀 신비스러울 정도로 황금 맥점 전략은 가요. 어떻게 해요? 당일에서 3일 내에, 늦어도 5일 내에 거의 승부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그 어려운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두 번째, 아까 늘 말씀드린 대로 뉴스 소문에 앞서서 매수 신호를 알려줘요. 이거 또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갈 거예요. 30년 넘는 소위 말해서 주식 전문가로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셨죠? 주식을 하실 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런데 말입니다. 왜? 대부분 개인 투자들은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TV 타고 방송 나오는 거 많이 올랐을 때 왜 뉴스를 따라가시죠? 그때 매도하셔야죠. 물론 뉴스 따라가도 그 다음에 수익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대중이 많이 알면 알수록 신선하지가 않고 큰 시세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늘 여기에 거의 뭐 이렇게 여기에 열중해서 군중심리 그걸 쏠리면서 그때 매매를 하시게 되는 거죠. 황금 맥점 전략이 100% 완벽하냐? 그렇지 못합니다. 주식에서요 100%라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워렌 버핏도 선전을 하는 그런 시장인데 100%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80 내지 90% 가까이 지금 1년 한 이제 10개월 동안 1년 한 정확히 9개월이 됐네요. 여러분께 아침 방송에서 다 증명해 줬습니다. 최소한 5에서 어디까지 수백 프로까지 그리고 단기간 내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 상한가 종목이 여기는 뭐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만 12개 정도 다 저점에서 상한가가 거의 매일같이 나왔습니다. 좀 신비롭죠.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실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한가 포착 종목이 바로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입니다. 이 종목은 두 번에 거쳐서 여러분께 이제 그 황금 맥점에서 포착해서 여러분께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실제 매매를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상한가에서 한 94% 올랐어요. 물론 단순 상승률로 봤을 때는 94%지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또 수량을 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면서 실계좌는 한 150% 가까이 저렇게 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펀더멘탈 기업 내용을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아무나 그냥 뭐 내렸다 해서 그냥 뭐 잡주라 이런 거 실효성 테마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탄탄하게 그 기업 내용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 어떤 회사냐? 내시경 지혈제. 여러분들 내시경은 이제 뭐 그냥 장이 됐든 위가 됐든 다 하잖아요. 대장이 됐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혹이라도 좀 피가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그걸 만드는 회사란 말이에요. 넥스파우다가 국내에서 1등, 글로벌의학의 3위예요. 그러니까 글로벌의학 경쟁력을 갖췄죠. 그러면서 식약처라든가 유럽 C, FDA까지 승인을 받았다. 경쟁력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걸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글로벌 의료기기사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시총이 140조가 넘어요. 그런 회사가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또 유럽까지 판매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판로가 돼 있고 기술력이 인정받고 그럼 회사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신규 상장률 무조건 안 되는 것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여기서 반문해보고요. 이만큼 공부를 해보셨냐고요. 그리고 잊지 않습니다. 8월 23일 날 한번 이런 캐런더를 보십시오. 그때가 금요일이었고 8월 24일 이제 좀 한 달 남짓 지났어요. 그때가 제가 이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하고 방송이 끝나고 무방 가서 정말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렛츠고 허. 렛츠고 황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뭐죠? 우리 혜연캔님 이거 뭘까요? 음이죠. 도지. 이런 것들은 역전내 망치에 도지되고 이게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음선에서 남들이 안 볼 때 이때 뉴스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냥 가파르게 84% 올랐고 또 여기에서 눌리면서 매수 양념 또 나서 작년 상한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94%나 올랐다.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아는 것들은 안 되고요. 그래서 첫째 이제 좀 준비에 공부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엑셀 세라피틱스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 실전 매매를 통해서 한 150% 가까운 그런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단순만 보더라도 그냥 단기간에 거의 다 한 달 내에요. 한 달 내에 100% 상승이 일어났다. 동사는 어떤 회사냐? 한번 우리가 내용을 보시자고요. 예, 바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문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가 주력품이 바로 셀크라는 거예요. 예, 화학 조성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한 진출에 어떤 교두부를 마련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 총 판매가 7개에서 15개, 30개국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러거든요. 저는요, 기업들이 특히 이제 제조업하는 회사들을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찾느냐면은 자꾸 설비 투자를 하고 그럴 때, 이 앞으로 성장성이 있으니까 장사 잘 되니까 설비 투자를 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도 이렇게 글로벌한 어떤 그런 확장성이 있을 때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아까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도 메드트로닉을 바로 그 뒷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런 자리를 한번 보시자.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고 이게 첫 번째 포착된 이 자리입니다. 역전된 망치, 상한가 왔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쌍바닥 치면서 역전된 망치가 나오거든요. 신기하죠? 이럴 때 뉴스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양양음 패턴. 이날 매수가 되는 거예요. 상한가, 장중 상한가, 그냥 다이렉트로 78% 올랐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한 가지. 음봉 5개 나올 때 여러분 뉴스 타던가요? 안 타요. 또 하나 제가 투자의 팁을 드릴게요.
성공하는 투자자는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 또 하나, 아마추어는 장대 양봉, 돌파 양봉, 적상병을 좋아하시는 대신에 빨간불이죠. 프로는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즐긴다는 거예요. 음선이란 어떤 뜻인지 아세요? 파란색은 우리가 내렸을 때 마이너스 표시가 되잖아요. 음선은 뭐예요? 답이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싸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물건은 여기저기 서핑하면서 싸게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주식은 왜 좋은 주식을 싸게 살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음선이란 말이에요. 음선 5개죠.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음선 5개 무조건 고민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맥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수십 가지의 로직이 들어가요. 그 여러분 이것도 지금 제가 차트 띄우는 것도 저 골치 아파. 뉴스나 그냥 퍼날려고 얘기나 하지. 제가 또 차트 골치 아프네. 그러신 분들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십 개 이렇게 해서 뭐 캔들의 모양이 어떻고 얘기가 골치 아프시잖아요. 다만 저는 이 황금 맥점 전략 시간에서 전문가로서 어떤 시스템 로직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실전 매매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때 상한가 같고 또 하나 나오네요. 양양음 또 한 번 상한가. 상한가 무려 4번씩이나 나왔다. 엑셀 세라페틱스가 소위 말해서 100% 이상 상승한 종목 2번째라면 그 다음은 바로 3일제약입니다. 3일제약은 삼천당 제약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그 파이프라인을 갖는 회사라고 봐야 돼요. 삼천당 제약도 그 이제 안구 질환 거기를 하는데 3일제약도 황반 변성, 녹내장, 안구 건조증, 점안제에서는 다 픽입니다. 그리고 이 점안제가 저는 어떻게 아까 글로벌 진출을 말씀드렸는데 점안제에서 베트남 공장에서 지금 이제 그 가동하고 있거든요. 총 8개 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3개 라인을 가동하는데 그야말로 캐시카우가 쏟아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업이 뭐 브루펜 시럽도 있고 원래 그런 회사인데 이제 점안제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그 공장 8개 라인에서 3개인데 8개 라인이 풀 가동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프랑스 떼아라든가 독일의 무슨 슈티칼 제가 잠깐 생각 안 나는데 그런 회사까지 지금 이제 그 줄을 대놓고 있고요. 이거 한 18개 거기에서 좀 줄을 대고 내세요. 철저히 공부하셔야 되죠. 거기에다 또 미래 성장세까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골관절염 치료제 로시비빈트 이것이 복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자리에서 잡는 게 언제냐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게 3일제약 일봉인데요. 여기 또 한번 나오네요. 양양 패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눌림에서 또 한번 양음 패턴. 그러면서 계속 상승이 일어나서 가파른 상승이 일어나면서 109%나 상승이 일어났다. 대단하죠? 이것도 물론 한 달은 좀 지났지만 단기간에 배 이상 수익 난 거. 물론 이 종목은 상한가는 뽑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파른 상승이 일어나면서 역시 내용에 수렴하는 그런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정말 제가 여러분께 바이오다인. 아마 머니투데이에서 물론 이제 바이오 여러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냥 또 자리 보고 이제 들어가서 좀 괜찮게 수익 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다만 아마 이 바이오다인에서는 저는 참 철저히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회사냐면은 자궁경부암 액상세포 검사 LBC라고 그래서 리퀴드 베이스 사이톨로지 이것이 독보적입니다. 로슈도 못 따라가는 그런 기술력이에요. 이걸 가지고 로슈와 이제 블론 기법에서 이제 공기압을 이용해서 딱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자궁경부암을 쉽게 진단하는 건데요. 그래서 로슈가 못 따라오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우리가 섹션도 있고 분산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 독보적입니다. 이렇게 공부가 되셔야죠. 그래가지고 로슈와 한 20년 독점 계약을 맺었어요. 제가 이 종목 보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주가가 오른 다음에 또 어떤 경제신문에 이 뉴스가 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선점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요거 한번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수익했는데 바로 이런 자리예요. 5일선 아래에서 쌍둥이 패턴, 아까 좀 전에 보셨죠? 쌍둥이 패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한번 쌍둥이 패턴, 마디마디 하면서 이때 역전담한치의 도지, 양나옴 또 나오네요. 그래서 가파른 상승 흐름이라서 159%, 어제도 슈팅이 나서 신고가를 경신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그러면 4개 정도가 단기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알테오젠, 니가캔바이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스몰캡 중에서도 좀 먼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께 좀 좋은 상승 흐름을 드릴 수 있어서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야, 저 뭐 맨날 지난 것만 얘기하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또 그런 분들 좀 아쉬운 분들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무방에서 제 못하는 준비했어요. 이거 내용 빵빵합니다. 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누닛이 왜 갔죠? 누닛이? 제가 그것도 한 1300% 상승이 일어났는데 아마 머니투에서 최초로 했을 겁니다. 바로 암을 진단하고 우리가 암약, 그러니까 약품을 처방할 때 자기 신체와 속도에 잘 맞는 그런 것들 최적의 어떤 그런 약물을 찾아내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예, 루닛 인사이트, 루닛 스코프. 그러면서 그 회사가 주가가 슈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이든에서 캔서 문샷이 일어났을 때 그게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급등이 났어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머크사 있잖아요. 제가 이거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머크사 내용을 아셔야죠. 머크사에서 그 SC 제형주사 키투르다죠. 그거 가지고 지금 앞으로 캐시카가 되면서 그것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거고 니가캔바이오가 글로벌의 푸싱이라든가 다케다, 익수다 그런 데다가 라이센스 8조 7천억이 되면서 그 회사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지표가 뭘까요? 글로벌이에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10배가 나올 때 남들이 처음에는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추측컨대 제가 루닛이라든가 알투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단이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3일장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따 무방에서 여러분들 모실 거예요. 웬만하면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기업 분석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이 정말 완벽하게 되어야지만 맥점을 잘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강의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위원님께서 또 뉴스에 너무 쫓겨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이 정말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박주에 대한 분석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어떤 대박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뭐 대박주 많기는 많은데 그냥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됐어요. 그냥 AS 시간으로 돌릴게요. 왜냐하면 이 외에도 여기 지금 이게 굉장히 들고 나온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돼서 네네. 그래서 오늘 AS 코너로 한번 가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3일 제약입니다. 3일 제약은 뭐 다소 시간은 지났지만 제가 여러분께 선보인 적이 그때는 이제 디테일하게 해서 시간 제한상 설명을 못 드렸죠. 6월 24일입니다. 그러면서 한 105% 상승이 일어났는데 3일 제약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들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3일 제약은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베트남 공장 보셔야 되고요. 가동률. 두 번째는 로 12빈트가 언제 미국에서 임상이 종료돼서 시판이 되느냐. 그것도 한번 일정을 체크해 주시면서 가는데 이것은 저는 롱텀을 한 2만 원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3일 제약은 우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만 원까지 상방 열고 지켜보자 들어봤고요. 저희 AS 한 종목 더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그리드 위주는 저희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리드 위주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한번 차트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AS지만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쌍둥이 패턴, 이게 많이 이제 이게 뭐냐면 SK가스에서 2대 주주예요. 21%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쌍둥이 패턴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70%가 올랐어요. 보통 우리 개인투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많이 오는 급등 차트를 좋아하잖아요. 바닥에서 70%, 아슬아슬해서 70%가 좋아요. 바닥에서 안전하게 70%가 좋아요. 안전한 게 좋죠. 예, 근데 이것은 다시 한번 관심권에 둘 타임이 됐다. 왜 그러냐? 노란색이 두 번씩이나 나오고 오실레이트가 3이네요. 이때에서 리스크는 크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관심권에 두시면서 자리를 말씀드리면 뭐 1차적으로 한 2만 5천 원까지는
뭐 한 10% 이상 기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크지 않는 선에서 저가 매수 전략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AS를 진행을 해봤고요. 자, 위원님,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맥점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TA 항공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네, 그것은 제가 무방, 시간이 한정됐으니까 무방에서 여러분들 자세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또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들 다뤄주실까요? 예, 지금 자막 TA 항공으로 좀 고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 은덕에 힘입어서 3분기 베스트가 됐습니다. 뭐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고요. 12거래일 연속 상한가 저점에서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이상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도 제가 4종목이나 이렇게 선보였네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조금 서술을 좀 자세히 해드린 게 있어요. 이 종목은 지난번 제가 넥스트바이오 메디카 함께 하십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꼭 놓치지 않을 10월을 빛낼 바이오 황금비가 있거든요.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그냥 아파하지 마시고 꼭 오늘 제 무방은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또 3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로 선택이 되신 우리 좋은정보위원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죠. 잠시 후 바로 11시 20분에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하시면서 다음 주에 필요한 시장 전략들 꼭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라면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던지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들죠. 3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이신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물론 징검다리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주 후반에 제약주들이 또 강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의 종목들도 궁금합니다.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휴일 때문에 이게 오히려 또 악재로 작용하면서 어떤 우리가 할리데이 리스크 때문에 휴일 전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섹터들은 그런 할리데이 리스크랑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바이오 쪽이죠. 바이오 종목들의 특징은 현재 우리가 빅2라고 하는 그런 HIV, 알테오젠 이쪽의 물량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기존에 바닥에 있었던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종목 선택을 잘 하신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우리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우리가 또 공부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HIV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변동은 없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6, 7월 달에 지금 6, 7월이면 바로 이제 이 구간인데 6, 7월 달에 우리가 IT 반도체가 꺾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과연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됐냐. 오히려 HLB는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해서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정한 지점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올라올 듯 말 듯.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뭐 다음 주에 또 실적 발표가 있지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따라서도 어떤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워낙 많이 내려왔고 삼성전자가 9만 원에 육박했을 때 거의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6만 전자, 5만 전자까지 내려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 현재 현실이 IT 반도체가 하락하는 과정에 제약바이오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보시면 되겠고 이 HLB는 FDA 신청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승인이 나느냐, 언제 나느냐가 중요하고 재신청했을 때 승인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92%에 가깝기 때문에 승인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신 어느 시점에서 나느냐, 신청한 이후에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에 따라서 이 승인이 나는 시점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LB는 유한양행과 달리 직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승인이 나서 판매가 됐을 때는 폭발적인 매출이 기대가 된다. 우리가 유한양행은 판매를 했을 때 존슨앤존슨 얀센에서 일부의 로열티를 받게 돼 있지만 HLB는 다르죠. HLB는 직접 수익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아마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서 앞으로 주가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바이오 빅2죠. 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가 6, 7, 8. 네, 이 구간인데 우리가 6, 7, 8에 IT가 거품이 꺼지면서 반대로 빠질 때 오히려 알테오젠은 우상향하고 있다 이거죠. 알테오젠은 제가 목표가를 9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상향을 시켜드렸는데 제가 이제 저녁에도 밤에 이제 생방송을 할 때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2번이나 3번이나 계속해서 이 종목의 중요성 그리고 주말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목이죠. 지금 일단은 이게 목표가가 44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44만 원에 왔을 때 아마 추가적인 목표 상향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업이익이 한 1조 원대 됩니다. 근데 알테오젠이 만약에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나온다고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총과 거의 맞먹을 수 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매출이 늘어나도 시설 투자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없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면 늘수록 시설 투자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돼 있죠. 시설 투자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어떤 영업이익 구조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한 회사가 바로 알테오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의 70조 원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지금 한 17조 원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2배 이상은 더 가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이오다인인데요. 네, 바이오다인이 최근에 이제 7월 달이죠. 이 7월 달 이 구간에서 추천드린 이후에 대략 한 2달 이상의 횡보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됐는데 이 바이오다인이 하는 그 기술은 우리가 자궁경부암을 검사를 할 때 거기에 그 세포들을 염색을 하는데 세포들을 염색하기 전 단계에서 슬라이드에다가 골고루 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브로팅 기술을 이용해서 스메어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스메어를 브로팅 기술을 이용해서 골고루 펼쳐준다는 거죠. 이게 골고루 펼쳐져야지만 오진의 확률이 낮은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다인이라는 회사는 그 브로팅 기술을 이용해서 골고루 펴주는 역할 그리고 그 기술에다가 자동화까지 추가했기 때문에 어떤 객관화시키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아마 그쪽 분야에서는 거의 최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버원 회사죠. 네, 로슈 다이그노스틱에다가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SD 바이오센서가 과거에 팬데믹 때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를 거의 한 해에 1조 원을 대행해서 판매를 해줬던 회사가 바로 로슈 다이그노스틱인데
거기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우리가 이 바이오다이닝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매출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50억이면은 거의 매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로슈를 통해서 판매가 된다고 하면은 수천억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아마도 거기에 따른 그런 매출 비교로 본다면은 거의 50배 이상도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로열티를 받을 때 로열티가 대략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500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매출의 10배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이런 가파른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할 때 대량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매도봉이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구간이 워낙 오래 지속이 됐기 때문에 시간 대비 가성비로 봤을 때는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대략 한 29,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구간은 역사적인 신고점입니다. 이 회사가 상장한 이후에 가장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 거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인데요. 뭐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난주에 우리가 휴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많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어쨌든 거래가 줄었다는 거는 이 물량들이 살아있고 매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부분만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이 신고점 구간에서의 매물대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거래량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겠습니다. 자, 젠백스라는 종목이 드디어 이제 계속해서 쉬는 구간이 나왔고 그리고 월요일 날 우리가 단위가가 해제가 됐는데 월요일 날 단위가 해제된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갇혀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죠.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도가 없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숨죽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달 말경에 유로 2024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데이터를 결과를 발표를 할 건데 발표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단계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GV1001에 대한 내용들 이거를 지금 17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알츠하이머랑 항암제로 개발을 하다가 지금 PSP라는 질병은 뭐냐면은 이 알츠하이머보다 훨씬 더 진행 단계가 빨라지는 그 유사한 질병이긴 하지만 훨씬 더 빠른 단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임상 진행한 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발표하는 시점에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젠백스가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IR도 갔다 왔는데 젠백스의 경우에는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은 한번 올라가면 3-4배씩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바닥권이 이제 9,000원이고요. 지금 여기가 보시면은 21,000원대인데 그러면 한 100% 정도, 120% 정도 올라간 건데 사실 3-4배가 올라간다고 쳤을 때는 아마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더라도 사실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했을 때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느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네, 2주째 거래가 확 줄었죠. 네, 장대 양봉이 나와도 줄고 음봉이 나와도 줄고 이 구간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10거래일 가까이 멈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호의 매수 찬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걸 따라잡기보다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한데 저 구간에서 공략을 놓치게 되면은 다시 또 고점에 따라잡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 뭐 보시다시피 주봉상 거래가 완전히 줄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을 하셔서 수익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젠백스는 그리고 이제 자회사가 삼성제약이 있는데 삼성제약도 GV1001에 대한 알츠하이머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주가의 흐름이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삼성제약도 지금 보시면은 거의 굉장히 저점에 있기 때문에 같이 공략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LK 삼양이라는 종목인데 이 예전에 이제 삼양 옵틱스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이런 흐름을 왜 가질까라고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약간 펼쳐서 그려드리면 올려갔다가 빼고 올려갔다 빼고 올려갔다 빼고 이런 구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형성하는 이유는 뭘까?
근데 과거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네, 과거에 몇 달 전에 이런 구간을 살펴보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10,000주, 뭐 거래대금으로 따지면은 뭐 몇 천만 원 또는 1억 이렇게 이하에서 움직이는데 그런 움직임으로는 절대 메이저들이 물량을 확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은 특이한 거래량들이 발생을 합니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흔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을 난관에 빠뜨리는 거죠. 이렇게 난관에 빠뜨리게 되면은 결국은 치고 빠질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매도하고 올라갈 때마다 매도하는 그런 습관 어떤 이런 패턴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참여자들은 좀 지쳐가고 있겠죠. 지금 그게 바로 이 종목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게 한 2달 동안에 저런 박스권을 가져가면서 이 종목 굉장히 수익 내기가 어려운 구간이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이런 하프 구간으로 봤을 때 바닥권과 고점 부근의 중간 지점,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목요일날 한번 목요일날이 아니죠. 이 거래일 전에 한번 여기서 포착되는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마도 훨씬 더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다음 주부터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 회사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형 오티스 렌즈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렌즈가 드론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열폭주를 갖다 예방하는 그런 장치에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섹터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뭐 우주항공 섹터에도 움직이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림이 많을 때 이게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먼저 발생했을 때는 이 회사가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사실 힘들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없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하다. 지금 현재 이제 주봉을 보시면은 자, 주봉을 보시면 이제 명확하게 이래 흔든 모습이 확실하게 나오죠. 네,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음봉, 양봉, 양봉. 네, 이거는 확실하게 이런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을 보이면서 물량들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티스인데요. 요거 제가 이제 거의 3달째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바닥에서 저점에서 이제 포착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래가 있죠.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릴 때 이런 고점에서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나오는 거래량들은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구간이 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오다가 여기서 박스권을 가졌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 구간입니다. 네. 이전 고점 부근, 4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급락을 시켰는데 이 4월 달에 고점 부근이 바로 이 구간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는 지금 차트에는 안 그려져 있지만 여기에 이러한 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481선, 2년 평균선이죠. 예. 48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맞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로 어제 48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걸 박스권을 돌파해서 가겠다. 이게 여기가 매도 구간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킬 거고 이전 고점 4월 달의 고점도 돌파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티스가 지금 폐암 신약 물질이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이 아마 내년 초에는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차트상에서는 안 보이지만 과거의 최고 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한 뭐 150%, 200%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위에 올라갈수록 저항을 안 받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 요거는 이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티스의 주봉인데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죠. 음봉에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이거를 매도봉으로 완전히 보려면 5주선이 이탈돼야 되는데 5주선이 이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이 나왔지만 손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고 정고점이 돌파가 되면은
뭐 대략 6, 7천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인데요. 네, 갑상선 암병증에 대한 그런 임상이 게시가 되면서 이거를 우리가 추정을 하면서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원래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룬드백과 계약을 한 상태였는데 일단 물질에 대한 연구가 끝나고 임상에서 실제 환자들한테 투입되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계약상 거기서부터는 이제 로열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룬드백과 계약에 의해서 로열티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어제부터 이런 다시 양봉을 띄우기 시작했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고점이 낮아졌을 때 과연 이 종목이 끝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요. 중요한 거래가 있습니다. 여기 대량 거래가 실렸고 바닥에서도 이런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상대적으로 대량 거래가 줄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물량들이 여기서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바닥권에 보시면은 여기서 물량이 터졌을 때 평균 단가는 한 18,000원이라고 봤을 때 지금 25,000원에서 피크가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괜히 어느 정도 3만 원에서 4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난주에 이제 거래가 줄은 양봉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금요일 날 많이 올라오면서 뭐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조정받고 양봉 띄우고 상승시키고, 그죠? 다시 조정받고 상승시키고 이런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제 5주선, 1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네, 5주선, 10주선 구간에서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나 이 구간, 마일 구간이 한 24,000원 정도 되는데 24,000원이 돌파가 되면은 비중을 더 늘려버려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HK 이노엔인데요. HK 이노엔은 위험치료제 K캡,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 보조제도 생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HK 이노엔이 이 K캡이 중국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이 회사의 거의 저점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에 상승한 적이 거의 없었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쭉 올라오기 시작했죠. 네, 마찬가지로 이런 올라오다 보면은 이런 조정 구간이 발생하고 올라오다 보면 조정 구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가격 조정, 여기서는 기간 조정을 겪었는데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가 돌파되는 그런 구간에 여기 보시면 이전 고점에 거의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 육박한다는 얘기는 이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 그 근거는 뭐냐? 네, 거래가 줄어 있죠. 그래서 거래가 줄면서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바닥에서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올라갔을 때 거래가 준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분할 매수해도 큰 부담 없이 공략이 가능한 그런 구간입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요. 자, HK 이노엔이 지금 보시다시피 주봉상으로도 거래가 쭉 줄어 있죠. 네. 공략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여기서 발생했고 여기서 또 끌어올려질 때 대량 거래가 발생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매도 물량이 없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앙에너비스 이 종목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그런 종목인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 그리고 뭐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게 하마스와 그리고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 뭐 이런 어떤 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전쟁이 끝날 것이냐 아니면 휴전할 것이냐 이거는 휴전이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그런 사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네타냐후는 계속해서 전쟁을 유지하거나 확대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절대 휴전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중앙에너비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동 시리즈라고 하는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제 중앙에너비스만 유일하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중앙에너비스는 신용부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흥구석유는 어제 올라가다 말았는데 흥구석유는
시중 비율이 거의 굉장히 높죠. 8, 9%대 되고 그리고 한국석유도 뭐 시중 비율이 이거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일 때 과연 그런 어느 종목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중동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피크를 찍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훈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동 관련주들 물론 이제 중동 관련주들이 잘 가면 다른 종목들이 죽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훈구석유, 한국석유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보시는데 어제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대장은 중앙에너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봉상으로 봐도 뭐 지난주에 이런 장대를 만들었는데 이 종목이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엄청나게 폭등한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우리가 한번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주봉상 그리고 나서 한번 피크를 만들고서 내려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항상 매물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3만 원 구간을 이탈하느냐 아니면은 돌파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국제유가와 또 연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움직일 때는 이슈에 의해서만 움직였고 그리고 국제유가가 지금 갑자기 또 급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 상황 자체가 국제유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동 관련주는 최소한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아마 이번 주를 잘 분석을 하면은 다음 주에도 돈의 흐름이 보이실 텐데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한가 포착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종목 공부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전략을 위해서 잠시 정리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다음 주 시장 대비를 위해서 시황 분석부터 나눠봐야 될 텐데요. 3분기 무려 베스트 어드바이저이시잖아요. 우리 베스트 어드바이저님이 보시는 시장 지금 시황 분석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많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6월 달 말부터 조정이 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조정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정의 정점이 과연 어딜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더라도 탄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이죠. 대선 전까지는 절대 폭락을 안 만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 지난번에 이제 블랙 먼데이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IT 반도체들이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의 IT 반도체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나라의 지수들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강해진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들어보면은 일단 SK하이닉스는 직접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일단 반등과 그리고 수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추가 하락을 할 건지 아니면 반등을 할 건지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하락은 결국은 지수를 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약화 그리고 뭐 고객 예탁금도 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봐서는 우리가 종목별 대응을 할 때 과연 IT 반도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벌써 3, 4개월 이전 그리고 4, 5개월 이전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9월 12일경부터 말씀을 드렸고 HLB의 경우에는 작년 12월 14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빅 바이오들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해서 바이오 쪽에 물량들이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 자체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가면서 매매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 수요일 날이 FMC가 또 있습니다. 이때를
또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 어떤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10월 10일 날 목요일 날은 옵션 만기이자 9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겠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여러분들이 아마 대응하시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별 대응을 여러분들께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당장 다음 주에는 8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는 파인 시그널 포착주에 있어서 AS 진행을 해봐야겠죠. 먼저 샤페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페론은요, AI 신약 플랫폼을 통해서 원형 탈모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굴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발굴에 성공해서 이제는 상업 개발에 나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전략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전략을 어떻게 챙겨가 봐야 될까요? 네, 샤페론이 이제 상장한 지가 2년 가까이 됐는데 2년 동안 거의 하락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샤페론이 고점, 최고점이 11,000원이었는데 6월달, 7월달에 저점을 만들 때 1,300원까지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뭐 저녁 방송 그리고 토요일 날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대개 이제 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까지 내려간 종목들은 반드시 반등이 나온다. 네, 상장 폐지만 안 되면 급등이 나온다. 거기에 이제 맞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티스도 똑같은 원리에서 120%까지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제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까지의 상승률을 봐서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샤페론은 최근에 올라올 때 당시에 아토피 치료제 임상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올라오기도 했지만 이 원형 탈모 치료제 기존의 치료제보다 훨씬 더 어떤 그 효능을 압도하는 그런 물질이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뛰어들었을 때 매출이 굉장히 늘지 않을까. 그래서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반등을 노려보자. 추가적인 상승까지 예상이 됩니다. 자,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주가 반등을 노려보자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AS 진행해 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8시 방송이죠. 여의도 클래스에서 포착해 주신 종목인데 흥구석유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동 지역에서의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WTI 가격이 계속 연일 상승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죠. 그 덕분에 국내 정유주들도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흥구석유는 저희가 지금 또 어떤 전략을 챙겨가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맞을까요, 위원님? 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동 시리즈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제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렇게 3가지를 전부 다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점이기 때문에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뭐 그만큼의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건 아니지만 이슈가 결국은 주가를 형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흥구석유가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마 중앙에너비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 같고 흥구석유가 급등한 이후에 상한가를 가진 못했지만 이 흥구석유가 신용 비율이 한 9.2%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흔들린다 하면은 아마 신용 비율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마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음 주까지는 중동 지역에서의 이슈를 잘 지켜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 점검 진행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는 다음 주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인스코비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인스코비가 이제 4월 달에 이 회사에서 만든 약이 한 10만 바이올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 이 회사에 이제 자회사 아피메즈 U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FDA 3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아피톡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벌에서 추출한 그런 어떤 물질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독소를 제거해서 약 효능만 있는 물질만 가지고 주사제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수술 없이 이제 주사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다. 골관절염이라든지 다양한 관절염 쪽의 질환에서도 치료가 가능한데 특히나 이제 아피메즈 US가 자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치료제 후보 물질을 연구하고 있고 이 아피톡스라는 이 물질을 FDA 3상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상에서 진행을 하면서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상장권으로 인해서
어제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왔는데 자, 주가의 차트를 보시면요. 2018년도에 19,95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8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20분의 1 토막. 네, 엄청나죠. 이런 종목은 이제 상장 폐지만 안 된다면은 급등의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게 어제의 그런 차트의 흐름인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완전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 거래량은 거의 2년 반 만에 나온 최대 거래량이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기반으로 해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손절가는 1,500원, 목표가는 2,650원 드리겠습니다. 자, 2년 반 만에 강한 거래가 실린 만큼 인스코비에 있어서는 주가 흐름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위원님께서도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다 들었는데요.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들 다뤄주실까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바이오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바이오의 빅2죠. 알테오젠 HLB가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바이오의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지금 IT 반도체로 가지 않고 바이오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바이오가 계속 올라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스코비 같은 종목들이 하나씩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바이오가 더 갈까? 지금 바이오가 더 갈까 했던 게 지금 알테오젠이 9월 13일 이후에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HLB가 작년에 12월 14일 날 포착이 됐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10개월 이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의 바이오 종목들은 어떤 실적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임상 실패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임상이 실패했을 때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바이오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실제로 알테오젠이 글로벌 탑 회사, 글로벌 탑티어인 그런 머크와도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 엄청난 로열티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오 섹터들의 종목들을 보면은 굉장한 어떤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실적 그리고 보이는 실적이 둘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의 섹터를 지금 공략해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 이 흐름은 연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의 흐름이 계속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IT 반도체의 흐름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교체하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 우리가 실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앞으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종목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에 아직까지 안 올라간 섹터들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 여러분들 알테오젠을 제가 아마 방송상에서 3번 정도를 아마 추천을 드린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추천드린 이유는 추세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지 시장에 돈 보태주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거에 물 타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 네, 빠지고 있는 종목에 물 탔을 때 그 종목이 과연 올라오느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상향에서 잘 가고 있는 그런 섹터들 바이오 중에서도 빅2 종목 그리고 아직까지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고 있는 순환매가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 네, 그런 종목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주가 살아있는 한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갖고 가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관련 테마에 있어서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잠시 후 12시에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공개 방송 보시면서 제약바이오 쪽만 아니라 다음 주 필요한 시장 전략들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